어머니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참고로 제가 이제 입에 밴 게 어머니라서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대부가 대학을 잘 보내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학교 공식 자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쨌든 설명이 가시면 볼 수 있는 자료긴 해요. 그걸 제가 정리만 한 거고 표로 정리한 것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전체 총원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총원까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주요 대학을 봤을 때 이 정도를 보낸다라고 돼 있는데 뭔가 깨알같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이걸 퍼센트로 정리해드리면 이 정도.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래요. 48%에서, 그러니까 2년 동안 대략적으로 45% 이상은 보낸 거고, 좀 더 올려치면 한 50%, 반 정도는 보낸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재수생 포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시 내, 그 다음에 뭐 정시랑 수시를 좀 더 갈라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한 50%는 빠져요. 이 정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이 정도가 보낸다는 건데, 어쨌거나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입시학원은 아니에요. 근데 내신을 관리할 건데 왜 이거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한 숫자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어느 과목이든 상관없이. 이게 딱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부고에서 어쨌든 수시로 뭔가 보내는 상황이 대부분 다 3등급 이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대부고 공식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대부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내신 평균 등급이 2점대 초반이나 1점대 중반이 돼야 연고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대부고는 2점대 중반, 심지어 3점대까지도 연고대를 넣는다. 라는 게 이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대부고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초반에 애들은 이제 저도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학년 때부터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쳤던 애들을 대상으로 저도 조사를 했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 실제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애들이 뭐 발표 나면 연락드릴게요 하고 잠수탄 애들도 있긴 하지만 연락이 된 애들이 하나요. 지금 발표는 계속 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3학년 자료는 어차피 공식 자료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내년 입학 설명에 쓰일 자료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합격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 상황이에요. 보시면 2.5, 2.7, 2.3인데 제가 이걸 굳이 사례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2점대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2.7, 2.5 근데 똑같이 신소재 넣는데 한 명은 합격, 한 명은 탈락이죠. 그리고 2점에서 좀 더 올라가서 2.3으로 가면 연대로 바뀌죠.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좀 성의 없게 썼죠. 낮은 과. 이거 왜 그러냐면 얘는 안 넣었어요, 사실. 이거는 학교 추천이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넣어라고 했는데 얘가 싫다 그랬어요. 왜? 얘는 의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안 간다. 그래서 저 재수하겠다. 해서 이제 이거 제가 좀 약간 대충 쓴 거고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대충 넣었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그 자료에서도 보시면 이대부고는 원래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엄청 많이 보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넣고 있어요, 지원을. 진짜로. 네, 거기에 자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2점대 아이들이 되게 비슷하게 넣고 있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과도 비슷해요. 이대 애들은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그 3등급. 그럼 3등급인 애들은 도대체 어디다 넣고 있는지 이거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딱 3등급인 애들이 3점대인 애들이 보통 지원하는 게 그냥 정말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냥 텍스트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일단 건동 하나 넣고요. 까 시작이에요. 일단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넣어요. 근데 만약에 하드가 한 장 더 남으면 이거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딱 요 라인까지 근데 쓸 수 있는 애들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딱 3등급까지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하는 건 3점 몇 가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학교에서 3.3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이게. 고대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확인한 건 딱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대부가 대학을 잘 보낸다가 아니라 저는 관심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내신 3등급 아니면 들면 일단은 지원까지는 가능하구나. 그 이유는 그 이후는 학생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때부터 면접을 잘 보는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근데 어쨌든 내신 3등급까지 들어갔을 때는 주요대학 지원이 가능하니 일단 어떻게든 3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약간 서둘러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중간고사 끝나고 그 얘기를 하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정시한대요. 이거는 어머니들하고 이상하죠. 근데 1학년이 아직 안 끝났고 1학기가 끝났어요. 정시한대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1학년이 끝났어요. 정시한대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정시 준비는 만약에 정시랑 수시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시기는 딱 언제냐면 2학년 1학기가 끝난 이후에요. 그때는 고민을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건 제 얘기예요. 그냥 이때 1학년 끝나고 나 정시해야지 정시 파이터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1년 동안 놀아요. 1년 동안 놀아요. 왜냐? 사실 배운 게 없어요. 정시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한다고 쳐도 수학의 공통 과목이 수원수투예요. 수학 3하 배워봤자 정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1이라도 끝나는 1학기까지 해보고 나서 수원이 끝난 시점에 고민을 해야 돼요. 나 이제 정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게 올해 저희 학원에서 2학년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대 부분은 수원하고 학통을 동시에 진행하거든요. 2학년 때. 모든 반이. 이과, 문이과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1교시 이렇게 진행하고 2교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저희도 여름방학이 되면 애한테 물어봐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애 말만 듣고 그러진 않고 상황을 보고 상담을 같이 해요. 야, 너 근데 할 수 있는데 좀 더 해보지. 근데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여름방학이에요. 2학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름방학. 여름방학부터 합통 듣는 아이와 수험 준비를 하는 아이로 저희가 갈라서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어머니들 미리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학생들도 와 있는데 그냥 미리 알면 돼요. 참아야 돼요, 좀. 그러니까 정시하겠다는 건 그냥 놀겠다는 거예요. 1년을 놀겠다는 거예요. 걔네 정시하는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정시 준비하겠다. 보통 3학년, 아니죠. 2학년 겨울방학. 그때 시작해요. 정시 준비를.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언급만 빨리 하고 진행할게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갭이 분명히 커요. 중학교 산출 방식은 A, B, C, D고 고등학교 산출 방식은 1등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럼 A하고 1등급이 가장 같냐? 라고 봤을 때 당연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재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재원생 했었던 애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수학 성적을 조사를 했어요. 그 90점 애들이요. 다 90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각 중학교에서의 위치예요. 90점을 받았을 때의 위치. 그럼 A가 당연히 뜨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등급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97로 올릴게요. 97점인 애들을 또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수학 비율을 다 조사를 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잘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야 돼요. 다시 리셋이에요.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간 순간부터 판은 완전히 바뀐 거고 등급 매기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퍼센트 뭐 10%, 5% 아무 의미 없어요. 9%, 7% 다 3등급이에요. 아무도 1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중학교는 A등급이 30%라고 하면 실제 1등급은 4%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나는 거고 이번에 사실 이거 제가 만들 때 사실 이대부 합격자 수를 보고 만든 게 아니어서 대략적으로 항상 이래왔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35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나 외워야 되는 숫자는 딱 이거예요. 14, 40, 80. 14등, 40등, 80등만 외우시면 돼요. 80등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적표 볼 때 그것만 보시면 돼요. 14, 40, 요거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과학과에서도 보게 2등급이 24명이라고 했던 건 이거 빼서 그런 거예요. 빼서 2등급에 있는 인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등수로만 따지면 저는 등수로 보여드린 거지만 등수로 석차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어차피 여기서부터 안 보실 거잖아요. 근데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70등이에요. 잘한 거예요, 사실. 잘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실망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석차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중학교에서 A라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딱 요 선까지예요. 그러니까 4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냥 요거는 이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실제 재원생 이제 성적표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거 좀 몇 년 된 자료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더 좋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딱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중학교 때 성적으로 보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퍼센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 학생의 퍼센트일지도 몰라요.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퍼센트가 낮은 애들이 성적이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학교 나름이에요. 얘는 60%잖아요. 얘는 22%. 근데 성적은 얘가 좋죠. 물론 뭐 4등급이니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판은 어쨌든 바뀌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겨울방학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습 태도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받고 그걸 믿어요. 이대부고는 태도만 가지고도 분명히 승부를 볼 수 있는 학교다. 머리는 그렇게 중요할 수 있지만 엄청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대부고에 관련된 자료로만 공부하면 돼요. 머리가 좀 안 좋으면 어때요? 그것만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요거. 근데 일단 지금 첫 번째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신 정보. 그리고 저희 수학과가 이렇게 보면 배포용 자료가 없죠.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런 자료여서. 그러니까 약간 좀 내부적인 것만 계속 보여드릴 거라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배포용 자료 따로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거는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대부고는 최근에 올해 2학년부터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예비 고3과 예비 고2는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 그대로 바뀐 거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꿨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작년 2학년 애들, 올해 2학년이 될 애들 커리큘럼이에요. 안 찍으셔도 돼요. 잘 보시면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딱.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하고 학통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그리고 이과는 거기에 기하를 추가해서 가요. 그래서 이과는 3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문과는 2과목만 공부하면 되고요. 자,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는데 포인트가 달라요. 뭐가 포인트가 다르냐? 저 때는 그냥 하는 거였어요. 확통을 그냥 하는 거였어요. 다 해라. 그냥 니네 다 해. 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해라요. 그러니까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의 차이에서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문계열은 확통을 하겠죠. 근데 이과 애들은 확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가 발표를 했죠. 확통을 보겠다. 기하도 보겠다. 미적분도 보겠다. 다 보겠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 니네 맘대로 선택해라고 했다가 학교에서 갑자기 애들을 대상으로 선택을 다시 하게끔 유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이과 애들 중에서 한 70%에서 80%까지는 확통을 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할 거예요. 물론 정말 극단적으로 선택 안 할 수도, 나 서울대 안 갈 건데 이러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서울대 트렌드를 대부분은 따라갈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 여전히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그대로다. 이과 애들은 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견뎌야 돼요. 엄청 힘들 거예요. 다만 1년 과정이에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만하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근데 오늘 1학년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2학년 설명에서 한 건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전반적인 수학 커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필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원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확률과 통계를 할래 말래라고 이제 학교에서 유도하기 전까지 여기 막 심화 수학도 있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다 틀어버려가지고 심화 수학도 이제 선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딱 요 정도가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될 거다. 그래서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면 2학년 때가 바보야. 장점이라면 3학년 때 널널해지죠. 훨씬.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2학년을 계속 몰아놓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약간 피곤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전반적인 수학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고 수학의 어쨌든 간에 수학 특징이라고 해봐야 뭐 어쨌든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을 내는 사람은 어차피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대부고는 수행평가가 항상 있어요. 2019년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 계속 이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뿌려요. 뭐까지? 풀이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중에 3문제를 골라서 각 반마다 언제 보겠다고 다 공지가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담당생이 들어오셔서 3문제를 랜덤으로 줘요. 풀어라. 그래서 그걸 다 풀이를 써서 제출하고 그걸로 수행평가 점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풀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바꾸세요. 똑같이 내면 그게 땡픈 거지만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 이제 2020년도 자료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줘요. 이런 식으로 주는데 저희도 그래서 똑같이 연습을 시켜요. 이거 나오면 저희는 그냥 다 타이핑 쳐요. 다 타이핑 치고 그래서 수행평가 연습시키고 저희는 변형까지 다 시켜요. 그래서 다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러실 수 있거든요. 수행평가 어차피 답도 다 좋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시죠? 어차피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시키는 것도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냐면 요거에 넘어갈게요. 뭐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요거 이거는 지금 현재 거예요. 현재 이거는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아요. 수학을 한번 볼게요. 평가 기준을. 수행평가가 4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이죠. 다 합치면 100%죠. 100%라는 점수를 줄 건데 1학기 합산이라는 100% 점수 중에 수행평가가 40%. 그러면 중간 때 한 번 수행 볼 거고 기말 때 한 번 수행 본다고 치면 20씩 가져가죠. 중간고사가 30인데 수행이 20인 거예요. 비율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고작 보는 건 3문제예요. 학교 시험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6문제. 근데 환산하면 수행평가 한 문제 틀리면 그냥 100까지 5개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감점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거를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애들은 단순해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은 중간고사도 잘 받고 기말고사도 잘 받는데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래도 성실해야 돼요.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 수행평가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중간 기말로 넘어가서 수학시험 특징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을 내느냐. 일단은 제가 그냥 이게 이제 올해 중간고사 시험지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몰려있고 여기는 다 빈 페이지예요. 시험지는 대략적으로 B4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1학기 기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을 봐요. 저희 계속 시험 보기 한 4주 전부터 계속 돌려요. 근데 갑자기 이 학교가 이상해졌는지 그래서 바꿔서 저희 당황을 했어요. 중간고사 때 아니 3년째 저랬거든요. 3년 넘게. 근데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 스타일 그대로.
한 페이지에 4문제씩 넣어.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도 똑같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시험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깔끔한 시험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제 학교 시험지가 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디를 보시는 게 좋냐면 여기랑 여기. 그래서 실전 저쪽에 나와 있는 게 배점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는데 26문제 보고요. 선택형, 객관식이죠. 객관식이 20문제, 주관식 단답형 있죠. 서술형이 없어요 일단. 포인트. 근데 내년이 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바뀐 지가 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이 6문제 나오고 시간은 50분. 그러면 26문제를 50분 동안 보는 건 엄청나게 연습이 많이 되지 않고선 풀 수가 없어요 사실. 꽤 많은 편이에요. 문제수가. 2학년을 예로 들면 2학년은 선택형이 18문제, 단답형이 4개, 22개 그렇게 50분을 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수가 줄어들죠. 그만큼 2학년은 좀 더 빡빡하게 나오긴 해요.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1학년은 약간 양이 많다 일단. 그래서 시간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배분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럼 저 문제들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면 일단 제가 밑에다가 적어는 놨는데 2021년 현재 부교재는 올림포스 고난도예요. 제가 근데 202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작년엔 없었어요. 재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냥 프린트를 줬지 따로 부교재를 지정한 적은 2018년밖에 없어요. 2018년에 자체적으로 부교재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근데 그걸 폐지한 게 2019년이고 그 이후로 계속 없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시키고 있고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 중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런 문제를 저희는 당연히 연습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를 이건 저희 자체 교재예요. 써있죠? 마지막 이야기가 올해 교재.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문제를 딱 넣어놓거든요. 똑같이 넣어놓고 문제를 풀려요. 그리고 저걸 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수업도 해요. 이렇게 수업을 다 하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수업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적중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풀이를 하고 저 아이도 이제 맞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문제가 나오긴 한다. 물론 지금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저희는 똑같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르니까. 확실히 변형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말고사는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본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저거는 그나마 그래도 변형이 좀 덜 돼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대보고 자료를 통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고 이거는 뭐 저희 그냥 교재 자랑하려고 올려놨어요. 제가 다 디자인했고요. 네. 저의 모토 중에 하나가 수학책이 수학책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모토라. 일단 겉이라도 이뻐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래야 잘 들고 다녀요. 정말 잘 들고 다녀요. 이렇게 잘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펼치지 않아서 그렇지 잘 들고 다녀요. 겉은 어쨌든 이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 반별로 이렇게 시즌별로 저희가 자체 교재 만들고 저희는 내신을 시작하면 무조건 자체 교재밖에 안 써요. 왜냐면 이대보고에 맞춰야 되니까. 절대 시중 교재는 쓰지 않아요. 시중 교재를 쓰는 게 있다면 그건 부교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다 녹여서 넣어놔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또 하나가 이제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저희 학원 시험지예요.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시켜놨더니 바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50분에는 마킹이 들어가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마킹, 심지어 학원에서 보는 시험조차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저희는 기본적으로 4차례는 무조건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6번 혹은 8번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성적 데이터는 전부 다 모으고요. 이렇게 다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저렇게 해놔야 잘 안 보이겠죠. 어쨌든 여기 위에다가 퍼센트도 저희가 다 달아놓고 정답률 같은 거 다 적어서 저런 걸로 상담을 해요. 야 80% 문제는 너 혼자 틀렸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머니들께도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만들어서 일일이 담당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때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 학원 시험이에요. 이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에서는 제발 스트레스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애들은 정말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시간 분배도 못하고 문제도 못 풀고 학원 시험일지라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럴 때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거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유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격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아 그렇구나 못하는구나 잘하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학원에서 많이 혼나요 애들이. 어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애들이랑 소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험 기간 되면 이렇게 막 새벽 3시까지도 막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복습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방학에 하는 건 아니에요. 내신 기간 되면 할 거고요. 내신 기간 되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을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한 걸로 수업을 하는데 질문한 내용을 실제로 끝나기 전에 8문제 정도를 보고 집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이름이 방탈출이고요. 이걸 다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항상 이제 저희는 이제 복습 위주로 이렇게 시킨다는 거고 요거는 뭐 어머니들도 좋아했고 학생들도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라 요거는 내신 대비 때 저희가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대부고는 좀 이제 좀 빡빡하게 이렇게 계속 복습시키고 이러면서 돌려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올해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등급 컷이래요. 근데 이거 보고 약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1학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슷하죠 얼추.
거의 비슷하죠. 중간개발 등급컷이 막 되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2학기 때가 약간 문제였던 게 올해 2학기가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낸 거예요. 그래서 등급컷이 95.7이면 여기 하나거든요. 하나 틀렸다는 소리고 이거 2개 틀렸다는 소리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등급이 이렇게 나오면 등급컷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제로 변별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만들고 나서 저도 지금 시험 사실 이대 보고 시험이 한 저번 주 며칠 안 됐어요. 끝난 지가. 저희도 막 취업하고 있는데 막 애들 울고불고 난리 나가지고 지금 예측하기로 이번 기말고사 등급컷은 제가 여기다 안 써놨지만 78점. 이에요, 사실. 이게 70점, 그리고 이게 60점대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학교가 패턴을 계속해서 바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학교는 이렇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해보면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체제를 많이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게 어쨌든 포인트고 저희도 지금 계속 기말고사는 저희도 지금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좀 몇 명 있어서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수학이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저희가 연락을 안 했거든요. 이거 이제 내일이면 끝날 건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이제 올해였어요. 그래서 지금 등급컷이 생각보다 그래도 높은 편이었지만 저희 학원에서 지금 이번 기말고사도 등급컷이 그랬는데 제일 잘 본 애가 3개 틀렸거든요. 아마 전교생에서 아마 걔가 제일 1등이 맞을 거예요. 항상 1등이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약간 좀 쉽게 냈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내면 그만큼 기말이 엄청 어렵게 나온다. 물론 저희도 그걸 알았는데 너무 어렵게 나와서 좀 저희도 당황했던 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대보고에 대한 게 이제 이런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부터는 그냥 이제 약간 실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는 아까 과학과에서도 비슷하게 보셨을 거니까 해서 인원은 11명, 그러니까 요 교내 비율이라는 건 14명 기준 11명이 저희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24명 중에 17명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2학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1학년 재원생이 90명, 2학년 재원생이 75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80명쯤 있어요. 제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4, 40, 80. 저는 80 안에 다 듣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엄청 는 거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되게 많이 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등급 안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3등급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근데 정말 노력으로 해서 올라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3등급 안까지 어쨌든 넣으려고.